그래서 점점 사라질 로또 청약이란 단어 제가 일부러 쓴 겁니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로또 청약이란 단어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되었던 바로 주택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서의 로또 청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로또 청약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로또 청약만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신축만 기다리는 여러분, 주택 청약 공화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계속 고민하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한번 함축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로또 청약 나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로또도 실제로 세금 떼고 나면 뭐 7억 8억 벌까 말까 하는데 로또보다 더 로또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죠. 20억 한 방에 보는 역대급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실제 시세 대비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과연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여기 강남 송파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분들께도 공공의 이익에 그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속 안 하고 기다리신 분들에게 어찌 보면 많은 고가점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일부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되려면 자산은 좀 있어야 되고 소득은 오히려 낮아야 돼요. 그래야 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면 모든 청약을 그렇게 만들든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조정구역 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렇게 분양하는 단지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구축 시세들의 80%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물론 대상자가 되셔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고 여기만 바라보고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꼭 이래야만 하냐라는 관점에서 시장론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가 못 가져서 그래요. 로또보다 더 로또 20억 한 방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날에 오늘 동탄역 롯데캐슬이 무순위 그리고 취소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이 난리가 났어요. 청약홈 오늘 막 대기 시간이 6시간 걸려서 겨우 들어가가지고 막 접수했다. 지금 여기 청약 대기 인원이 몇 명이죠? 거의 100만 명 넘게 여길 신청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게 막 폭주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두 가지 아파트가 난리였고요. 서울 살고 계신 분들 이외로 전국 청약에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죠. 당첨만 되면 10억 번다고 하니까 뭐 가족명이 뭐 어디 다 상관없이 지금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정말 유명했던 수십만 통장이 들어왔던 그런 단지들의 기록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뭐냐면 청약홈이 마비가 돼서 다음 날까지 받겠대요. 역사에도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약홈을 마비시키고 다음날 청약까지 받는 것도 만들고 이 동탄역 롯데캐슬 때문에 지금 청약 신청을 못했던 이런 단지들을 위해서 오히려 청약 밤 11시까지 마감 시간을 연장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안 쳐다보신 분들도 이제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집값의 변동폭에 굉장히 기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되면서 아마 대서특필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안 보던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촉매제가 될 거다. 그리고 부동산 청약 시장에는 앞으로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이 청약들은 엄청난 돌풍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저도 기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넣으려고 오늘도 이런 거는 바로 다 저는 오전에 다 청약을 마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이 원펜타스와 그리고 호반 서밋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 이것도 엄청나게 난리죠. 못해도 통장은 35,000개에서 40,000개.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면 한 5만 개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5만 개 통장,
5만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는 건 뭘까요? 매수 대기 수요자가 그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펜타스가 저렴한가요?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원펜타스 84 기준의 평균 분양가가 22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죠. 왜냐? 주변에 신축들, 여기 신축들 33평 기준이 지금 못해도 38억에서 40억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억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분양받은 분 잔금으로 얼마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대출 11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0%. 투기과열지구에서 50% 실행을 하면 12억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뭐 확장 비용 포함해서 부가적인 비용 그리고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본인의 자금은 약 12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상환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11억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돼야 됩니다. DSR 기준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4천 정도가 넘어야 되고요. 1억 4천이 넘게 됨과 동시에 원리금은 한 달에 40년 상환했을 때 한 달에 426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이 원펜타스를 당첨받아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키질 못한다는 거죠. 전세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전세로 돌릴 수 있어요.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약 15억 정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내야 돼요. 잔금 기일까지 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14억 정도에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 기준의 필요 금액은 얼마죠? 약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말 수많은 청약 경쟁률을 불러온 이 원펜타스는 가지려면 어쨌든 9억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이걸 모으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바라보고 기다려놓고 이걸 모아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걸 기다렸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 자산도 잘 만들어놓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이게 대박이라고 하니까, 로또라고 하니까 이것만 그냥 청약하시려고 기다리신 분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의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물건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 미만으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곳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또 청약만 바라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이걸 가져가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로또 청약만 바라보는 길은 아마도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 희망 고문만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또 청약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로또 청약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내밀어 놓고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물건들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내에서 취소된 물량을 공급해서 원분양가 기준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면 로또 청약이 없어요. 그런 물량들은 단지 내 뭐 1000세대 중에 하나, 두 개, 뭐 500세대 중에 하나, 이 정도 나올 법한 거라 이거는 사실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분양 기준에서 로또 청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서울 기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물건만 로또 청약이 나올 수 있어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어쨌든 저렴하게 나와서 당첨만 되면 이득을 번다,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로또 청약 어디서 나오냐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어디 있나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장들이 싸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닐 거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사업장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추가 분담금 이슈와 사업성의 이슈예요. 사업성은 강남 3구의 용산이면 어쨌든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뽑게 된다면, 혹은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원펜타스처럼 후분양까지 계속 미뤄서 뽑게 된다면 분양가가 저렴할 수 있을까요? 저렴하기가 힘들 거고, 그 저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로또 청약 기다리면 돼. 집 안 사고 계속 전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청약 당첨되면 되지. 그러면 차익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를 깨주실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고를 내 상황에 맞춰서 고정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싸게 공급 가능한 주택 부지가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원펜타스를 포함해서 잠실의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잠실 르엘 같은 경우 나오게 되죠. 이런 곳들 그래도 시세보단 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희생을 강요당한 거를 어떤 일반 분양자들에게 그냥 그 로또를 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자, 과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남았냐고요.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많이 남지 않고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 또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적어진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하자고요. 싸게 공급 가능한 주택 부지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아닌 분들은 과감히 다른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 로또 총액 언제까지 나올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한번 볼게요. 원베일리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때 통장이 35,000개 들어왔습니다. 당첨 가점 몇 점이었죠? 만점이었어요. 평균 당첨 가점은 얼마일까요? 최근에 메이플자이도 대박 현장이었죠. 여기는 물론 추첨으로 당첨된 분이 있어요. 소형평형 같은 경우는 69점대, 평균 가점이 73점에서 75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고도 이걸 유지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박단지들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분상지 아파트 대기 수요가 35,000이 넘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방배 5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배 5구역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 방배 5구역 최근에 분양가 얼마 받았나요? 6,500만 원 받았습니다. 6,500이면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는 22억 정도네요. 9평 기준에 34평, 33평 기준에 이 분양가 기준으로 22억이에요. 22억이면 주변에 방배동 20년 차 되는 아파트의 33평 가격이랑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게 분양하는 거죠. 분양 받으신 분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조합원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일반 분양가 가지고도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금액에 팔아도 사갈 사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뭘 판단해야 되냐면 나머지 여기서 당첨이 안 된 일반 분양 그 극히 일부 나오는 것들이 당첨이 안 된 나머지 대기 수요는 어디로 가냐고요. 계속 전월세로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 10%만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0명, 3,500명, 4,000명이 20억짜리 청약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 어떨까요? 매매 시장에 물건들이 하나 둘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금액 중에 가성비가 괜찮은, 그리고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초신축에서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층이 자극돼서 그 지역을 건드린다면 아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매매 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총 청약자 수가 어떻게 되고 이 청약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보다 가점 높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레벨, 퀄리티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재미로 넣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기대하지 말아요. 로또 청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한다면 그 로또 청약만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꽉 차 있는 분양가의 단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단지들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분양을 해도 지금 비싸게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지역, 지금 이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거의 꽉 채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은동에 분양한 단지가 지금 최근에 화두죠. 평당 3,400만 원에 분양했어요. 장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3,500에 분양을 해서 지금 분양 완판한다고 난리가 났고, 성남의 8호선에 딱 붙어있는 헬스톤 같은 경우도 평당가가 높았어요. 높았고 꽉 채웠다는 분양가 기준의 평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선착순 물량 하나도 안 나오고 예비해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양하는, 꽉 채워 분양하는 단지들도 초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당장 부담하는 액수가 적어서 분양이 완판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선호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배짱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들이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고 실제로 남은 물량들도 소진돼가는 속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곳에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분양가가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는 이미 꽉 차 있는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입지적으로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초신축을 선호하는 이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이걸 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두 개 소진이 되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계약 조건을 조금 바꾼다거나 MGM을 늘려서 어쨌든 촉진 정책을 점점 쓰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입주장까지 여기는 완판만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완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빨리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야 이런 곳들 청약 남았잖아요. 하셔야죠. 잠실 진주 분양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너무 좋았고 여기는 근데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일반 분양분 평당가 얼마? 5,409만 원이에요. 너무 좋죠. 33평 기준에 17억, 18억대에 분양하면 너무 좋죠. 어쨌든 여기도 분양 완판될 거고 여기도 청약가점은 최소 못해도 69점에서 75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받아가겠죠. 추천 물량 받아가시는 분 극히 드물지만 그분들은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DH방배 5구역 분양한 여기 너무 좋죠. 6,500 분양했어요. 여기 분양가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원펜타스 분양가가 너무 낮다라고 난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미터가 돼서 더 나올 단지들이 있죠. 청담 르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도 나올 단지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분양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산정이 되고 이 분양가를 시장에서 받아주는 것들이 하나둘 탄생하면서 이 분양가도 어쨌든 싸긴 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내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내 상황이 청약 고가점이거나 신생아가 한 명 있고 자녀 한 명 있고 중위소득이 130% 이내인 분들 이분들은 특공 대상 자격이 되죠. 그리고 어쨌든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관이나 노부모 특공 등으로 특공 당첨 가능 여건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조건이 무조건 당첨된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도전해볼만 하죠. 중위소득 130% 얼마죠?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744만 원입니다. 이게 부부 합산 소득이에요. 이거 미만인 분들이 신생 한 명이 있고 자녀 한 명이 있어서 총 자녀가 2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청약에 도전을 해볼 법하다 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는 뭘 해도 돼. 넣기만 하면 되더라. 나는 로또 당첨도 돼. 라고 하는 분들 운수 대통인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걸린 곳들은 최소 준비 자금이 못해도 5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12억까지 준비하셔야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준비해 두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청약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로또에 여러분들 미래를 그냥 운에 그렇게 맡기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들어갔어요. 이거 개편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약시장, 앞으로 분양시장,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다 멈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오히려 진행 안 되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고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조합원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공공기여는 다르게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질 로또 청약이란 단어 제가 일부러 쓴 겁니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로또 청약이란 단어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편이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영주 용역 착수했고 실제로 많이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초 반포 때문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0.97 거의 1%가 올랐다는 거는 월 단위로 1%라는 거는 연 단위로는 12%예요.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단지가 올랐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모든 단지가 오르지 않았어요. 선호도가 높고 그 지역을 선도하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량이 찍히다 보니까 이 거래량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는데 선도 단지다 보니까 가격의 매가가 비싸죠. 그 매가가 비싼 단지들이 가격을 쳐주니까 여기에 지금 상승폭이 퍼센테이지로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모든 단지들이 다 비싸지고 거래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실과 느낌은 다르다고.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명확히 아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빨리 갭 메우는 단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될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과, 도움으로 다가올 거고 수익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축만 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신축, 준신축도 같이 묶어서 보자고요. 비슷한 입지에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 이 흐름이 약간 멈춘 단지들을 찾아보자고요. 그런 곳들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저는 함께 봤으면 좋은 곳. 흑석 뉴타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던 일부 단지들이 있고 지금 지지부진했다가 하나 둘 이제 관리 처분 나고 사업 승인가 나고 일부 단지들은 2주 멸실까지 된 단지들이 사이사이에 산재돼 있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이런 단지들을 보자고요. 주변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12억이에요. 근데 흑석 뉴타운에 이 10년차 좀 넘은 이런 준신축 아파트가 아직 14억대 있다면 이게 훨씬 저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입지는 불변이에요. 근데 이게 상품성이 나쁜가요? 아니요. 게다가 여기는 완성되지 않은 뉴타운이에요. 여기 한강 센트레빅이랑 한강 푸르지오는 옆에 9구역과 앞쪽에 11구역 그리고 그 옆에 1, 2구역까지 완성이 되면 정말 멋진 모습이 될 거고 주변의 인프라, 상권 그리고 학군까지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 센트레빅 푸르지오는 옆에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 또 개교까지 하죠. 그러면 어쨌든 흑석동 일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여기 에디포레 같은 경우도 과거 정고점 19억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하는 추세에 있어요. 이런 추세에 있는 단지에 저층 중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건에 부합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다면 이런 곳들을 먼저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기준에서 조건에서 좋은 곳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자고요. 청약만 바라보고 하시기에는 여러분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취득하기엔 준비가 안 된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매스컴에 노출되는 그런 로또 청약이란 단어에 뇌일에 막 휩싸였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미래를 그곳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 여러분들 그냥 시간 지났을 때 그거 다 날리고 그 다음 청약은 없고 주변에 부동산 시세 매매호가는 다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남 탓할 건가요 그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흑석 한강 푸르지오 있고 센트레빌 2차 있고 롯데캐슬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딱 끼고 있고 중학교 끼고 있고 고등학교가 새로 개교하고 여기 9구역이 이제 지금 다 멸실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여기 분양가 꽉 채워 나오겠죠. 여기 분양가 11구역 푸르지오 서밋 들어오는데 얼마에 나올까요? 굉장히 비싸게 분양할 거예요. 왜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 있거든요. 일반 분양가 꽉 채워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여기가 다 분양이 되고 나면 나머지 단지들의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 입지가 안 좋은데 신축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그냥 비싸게 분양하는 그런 지역과 입지가 이미 좋은데 나머지가 완성되는 그런 지역과 어디가 더 좋을까요? 100% 여기죠. 흑석은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까지의 진입이 너무 수월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 명수대랑 한강현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점차 나아질 곳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 어떤가요? 그냥 이거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하나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꽁꽁 감춰드려 했다가 근데 뭐 감춘다고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완판된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흑석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녹번역 인근의 신축 준신축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가 입지적으로는 훨씬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역세권에 있고 평지에 있고 그나마 여기 뒤로는 구릉지로 간다고 해도 단지 내 조성이나 조경은 너무 잘 돼 있는 그리고 단지 구성도 그렇지만 여기는 앞으로의 학군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완성도 있는 그런 뉴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 5형제가 여기 주변을 다 뒤바꿔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완판된다면 저는 이런 데 가서 오히려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 둘을 체크하고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게 좋은 곳들을 찾아서 매매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때요? 같은 33평에 여기가 12억, 12억대가 있다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을 매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층이라서 1층이라 못한다고요? 그런 핑계보다 여러분들 여기 지역에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지 빨리 보시고 입지적 차이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마세요. 집값 올라서 못 산다는 핑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성장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 대기 전에 내 준비가 덜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보셔야 내가 진짜 준비가 좀 잘 안 됐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금 사정에 맞는 컨디션의 아파트, 주택은 어디에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런 노력들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나는 집이 비싸서 지금 집값은 떨어져야 돼. 지금 집값은 아우 너무 비싸. 여기서 30%는 폭락해야 살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들만 대면 여러분들 그 어떤 선택도 못하게 될 거고 평생 이렇게 청약 가점을 스펙처럼 키우게 되는 그거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신락 같은 희망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미래를 로또에 도박에 맡기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 못 산다는 그런 핑계 대기 전에 내 컨디션을 명확히 알고 나의 상황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 컨디션에 맞는 좋은 주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당장 해보자고요. 어디서? 저희 부메이커 채널에서 함께 하면 됩니다. 부메이커 채널이 드디어 커뮤니티 개설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질문들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는 것 중에 양질의 그런 질문 남겨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컨설팅 하듯이 이렇게 상담 진행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저는 요즘 신혼부부 상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혼부부들 어떻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움직임을 갖는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호소력있게 다가왔다면 움직이세요. 그래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 금방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